안녕하세요. 췌장 질환이라는 이 복잡한 주제에 오늘 함께 좀 자세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췌장 질환 환자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의학 문헌 발췌본이 있는데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급성이나 만성 췌장염, 또 뭐 췌장 낭종, 췌장암 같은 이런 췌장 질환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관리가 정말 어렵고 또 의료 시스템에도 부담이 크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췌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좀 숨어 있잖아요, 몸 뒤쪽에.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바로 알기가 쉽지 않고, 진단도 그래서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 안에서 췌장 질환을 어떻게 이해하고 진단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숨겨진 단서를 찾는 느낌이랄까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여러 질환들이 또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숨겨진 장기의 비밀을 캐는 여정, 바로 시작해보죠. 이 질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진단이 어려운지, 또 어떤 검사들을 활용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큰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이 췌장 질환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병 하나, 이게 아니라 서로 막 연결된 문제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요, 갑자기 배가 아픈 급성 췌장염. 이게 자꾸 반복되거나 좀 심해지면요, 이게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 급성이 만성으로요? 네. 그리고 또 췌장 기능이 망가지면서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는 외분비 기능 부전. EPI라고 부르죠, 보통? EPI요? 네.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노인분들한테 급성 췌장염이 갑자기 생겼다. 이러면 이게 혹시 췌장암의 첫 신호는 아닐까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만성 췌장염 자체도 문제잖아요. 계속 배 아프고 삶의 질 떨어지는 것도 힘든데 이게 또 췌장암의 확실한 위험 요인이라고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췌장암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췌장 선암종인데 이게 아직도 예후가 썩 좋지가 않고 오히려 발생률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료에서도 미국에서는 암 관련 사망 원인 3위라고 하니까 어휴, 정말 만만치 않은 병이죠. 아, 3이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췌장에 생기는 그 무혹, 그러니까 낭종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요즘 건강검진 같은 거 하다가 CT나 MRI 찍잖아요. 네네. 그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확 늘었다고요. 맞아요. 영상 기술이 워낙 좋아지니까 예전에는 몰랐을 아주 작은 낭종까지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아하, 근데 이게 대부분은 암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요. 낮은데 문제는 이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죠. 그렇죠. 어떤 낭종이 정말 위험한 건지 100%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환자분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계속 신경 쓰면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숙제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원인도 참 다양하군요. 담석이나 술, 이게 흔한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물이나 유전, 외상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니?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급성 췌장염 환자의 한 30%, 그리고 만성 췌장염 환자는 거의 40% 가까이가 처음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숨겨진 게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 과정이 더 복잡하고 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통계로 잠깐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급성 췌장염은 10만 명당 연간 한 34건 정도, 네. 만성 췌장염은 10만 명당 10건 정도 발생한다고 추정되네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좀 흥미로운데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하는 건수는 연간 거의 30만 건 가까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만성 췌장염으로 입원하는 건수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 그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미국 성인 전체로 보면 10만 명당 한 40명에서 70명 정도가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을 걸로 추정되고요. 실제로 부검 연구 같은 걸 보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발견되기도 한대요. 이 모든 췌장 질환을 관리하는데 미국에서만 연간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수조 원이잖아요. 와, 네,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이 사회 경제적인 부담도 정말 큰 거죠. 그렇군요. 아까 코로나19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감염이랑 췌장 문제랑 뭐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요? 네, 그런 보고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딱 밝혀진 건 아직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진단.
왜 이렇게 췌장 질환 진단이 까다로운 걸까요? 이게 여러 이유가 좀 복합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췌장이 몸속 깊숙이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죠. 네, 숨어 있죠. 직접 만져볼 수도 없고 쉽게 들여다보기도 어렵고요. 두 번째는 증상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복통이 제일 흔한 증상이긴 한데 사실 배 아픈 병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위염일 수도 있고 담석증일 수도 있고. 네, 뭐 심지어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많은 질환에서도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췌장 문제라고 딱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그래서 다른 병으로 오인하기도 쉽겠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만성 췌장경 같은 경우에는 병이 꽤 진행될 때까지도 혈액 검사에서 그 췌장 효소 수치 있잖아요.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 네네. 그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꽤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혈액 검사만 믿고 있다가는 놓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소화효소 부족해지는 거 EPI라고 하셨죠? 그것도 진단이 어렵다고요? 네, 맞아요. EPI. 췌장 기능이 거의 뭐 90% 이상 망가져야 그제서야 이제 지방변, 그러니까 좀 기름진 변을 보거나 체중이 빠지는 그런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90%요? 와. 네, 췌장이 그만큼 예비 능력이 아주 큰 장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 거죠. 정말 숨어있는 병이네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이 숨어있는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시는 건가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여러 단서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혈액 속에 숨어있는 단서, 즉 효소 검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췌장의 모양, 구조를 직접 보는 단서. 이건 영상 검사죠. 영상 검사. 네, 마지막으로 췌장의 재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서. 이게 기능 검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 혈액 검사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이건 좀 급할 때 많이 쓴다고요? 네, 맞아요. 갑자기 배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왔다. 이럴 때 이게 급성 췌장염인지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혈청 리파아제랑 아밀라아제 수치를 봅니다. 네. 특히 리파아제가 췌장에 좀 더 특이적인 효소로 알려져 있어서 이걸 중요하게 보는데요. 아주 심한 상복부 통증이 있으면서 리파아제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건 급성 췌장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3배 이상이요? 네. 보통 증상이 시작되고 한 24시간 안에 오르기 시작해서 별다른 합병증이 없으면 한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딱 들어맞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맞아요. 몇 가지 좀 주의할 점, 함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증상이 생기고 며칠 지나서 검사를 하면 이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아, 또 만성 췌장염이 그냥 갑자기 좀 나빠진 경우, 아니면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아주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치가 생각보다 안 높거나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른 증거나 정황 없이 그냥 효소 수치만 약간 높다. 이것만 가지고 덜컥 만성 췌장염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어요. 아, 네. 왜냐하면 뭐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다른 소화기계 문제, 심지어 특정 종양 때문에도 효소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소 수치는 중요한 단서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혈액 검사는 빠르고 간편하지만 해석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음 단서, 췌장의 모습을 직접 보는 영상 검사로 넘어가 보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복부 초음파인데요. 응급실 같은 데서 담석이 있는지, 담관이 늘어났는지 이런 걸 빨리 확인하는 데는 유용해요. 근데 이게 배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좀 비만하신 분들은 췌장이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아, 그래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CT 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조영제를 주사하면서 찍는 CT 검사는요, 췌장 주변에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합병증은 없는지, 예를 들어 뭐 액체가 고여 있다거나 조직이 죽었다거나 괴사, 아니면 혹 같은 거, 종양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심한 급성 췌장염 환자가 입원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럴 때 췌장 조직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즉 괴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췌장암의 병기 결정, 그러니까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평가하는 데도 이 C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네. MRI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CT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MRI하고 MRCP, 그러니까 자기공명 췌담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췌관이나 담관처럼 이렇게 액체가 차 있는 구조물을 보는데 강점이 있어요.
더 세밀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관을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췌장염 변화라든지 아니면 담관에 아주 작은 돌이 숨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내는 데는 CT보다 더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췌장에 생긴 물혹, 즉 낭성 병변을 평가할 때는 MRI, MRCP가 현재로서는 가장 선호되는 검사법이고요. 네. 그리고 세크레틴이라는 약물을 주면서 MRCP를 찍기도 하는데 SMRCP 이러면 췌관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기능적인 정보까지도 일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췌장 속을 들여다보는군요. 그런데 아까 내시경을 이용하는 검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EUS랑 ERCP.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맞아요. EUS는 내시경 초음파, 엔도스코픽 얼트라사운드의 약자인데요. 내시경 끝에 아주 작은 초음파 기계가 달려 있어요. 이걸 위나 십이지장 벽에 딱 대고 바로 너머에 있는 췌장을 아주 가까이에서 고해상도로 보는 검사입니다. 오, 바로 옆에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CT나 MRI에서도 잘 안 보이는 아주 작은 병변을 찾아내거나 만성 췌장염에서 보이는 미세한 변화들을 진단하는 데 아주 유용해요. 특히 췌장에 혹이나 물혹이 의심될 때 EUS를 보면서 직접 바늘로 찔러서 조직이나 액체를 얻는 검사 있죠. 새침 흡인이나 생검, FNAB 이걸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직 검사까지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이나 암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 통증 조절 목적으로 신경 차단술 같은 걸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럼 ERCP는요? 그것도 내시경인가요? 네, ERCP, 엔도스코픽 리트로그레이드 콜랑지오 팬크레아토그래피 또 내시경인데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내시경으로 12지장까지 들어간 다음에 췌관이나 담관이 열리는 입구에 아주 가는 관을 넣어서 직접 조영제를 주입하고 X선 사진을 찍는 방식입니다. 아, 직접 조영제를 넣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진단 목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시술 자체가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시술 후에 췌장염이 생길 위험이 한 5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꽤 높네요. 네, 무시 못하죠. 그래서 요즘은 진단 목적보다는 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석 때문에 췌장염이 생겼는데 그 돌이 담관 끝에 걸려 있다. 그러면 ERCP로 들어가서 그 돌을 꺼내는 거죠. 아니면 췌관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텐트라는 관을 넣어서 넓혀주거나 이런 치료적인 시술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진단은 가능하면 덜 침습적인 MRI나 EUS로 대신하는 추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ERCP는 이제 진단 도구라기보다는 치료 도구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와, 영상 검사만 해도 종류가 이렇게 많고 각자 역할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단서, 췌장이 재기능을 하는지 보는 기능 검사는 어떤 건가요? 이건 언제 하나요? 이건 주로 이제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즉 외분비 기능 부전, EPI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도 크게 직접 검사법하고 간접 검사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검사법은 뭔가요?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렇죠. 세크레틴 자극 검사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요.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정맥으로 주사를 해요. 그러면 췌장에서 췌액이 막 분비되거든요. 그 분비된 췌액을 십이지장에서 직접 관을 넣어서 뽑아내는 거예요. 직접 뽑아요. 네, 뽑아서 그 안에 있는 중탄산염 농도 같은 성분을 분석하는 거죠. 췌장의 중탄산염 분비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특히 초기 만성 췌장염을 진단하거나 기능 저하가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하는 데는 이게 표준 검사,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표준 검사. 네, 근데 아시다시피 과정이 좀 번거롭고 침습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쉽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요즘엔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췌액을 채취하는 방식 EPFT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간편한 간접 검사법은요? 이걸 더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대표적인 게 대변 엘라스타제 원 검사, FE1입니다.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엘라스타제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게 소화 과정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돼요. 아, 변으로요? 네, 그래서 대변을 받아서 그 안에 엘라스타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로 췌장의 효소 분비 능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대변만 받으면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잖아요. 네, 훨씬 편하겠네요. 그래서 특히 좀 심한 EPI를 진단하는 데는 꽤 유용합니다. 보통 대변 그램당 100 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오면 심한 기능 저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간편하긴 한데 이것도 당연히 한계는 있겠죠. 그럼요. 예를 들어 설사를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변이 물처럼 희석되니까 실제보다 좀 낮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뭐 다른 장질환이 있을 때도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임상 정보들이랑 같이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췌장질환 하나를 딱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검사들을 그것도 막 조합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군요. 마치 그 탐정이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나가는 과정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정확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얻는 단서, 또 CT나 MRI, EUS 같은 정밀한 영상검사 정보,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능검사 결과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서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거죠. 특히 만성 췌장염이나 초기 췌장암처럼 좀 애매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췌장 질환은 그 숨겨진 위치 때문에 진단부터가 참 만만치 않고 또 급성, 만성, 낭종, 암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언제 또 왜 하는지, 그리고 각 검사가 가진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진단 목적으로는 과거에 많이 쓰였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ERCP 대신에 MR-MRCP나 EOS 같은 영상 검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큰 흐름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췌장이라는 장기 그리고 그 질환의 복잡성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관련 문제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실 때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이 되시거나 혹은 그냥 우리 몸속 숨겨진 장기의 비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데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암은 발견이 어렵고 또 췌장은 기능이 상당히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티를 잘 안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오거나 암으로 진행되기 훨씬 전에 아주 초기 단계에서 질병의 싹을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바이오마커나 혁신적인 영상 기술이 나타나서 이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췌장 질환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